끔찍한 사건. 67세 메리 리저 부인이 갑자기 한 줌의 재로 발견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로 발견됐다고? 누가 불을 질렀나? 거구였던 그녀는 단 4kg의 재를 남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보다 더 미스터리한 것은 오로지 그녀만 불에 탔으며 집안 가구나 주변에선 화재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문점만 남긴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불이 붙어 사라진 그녀를 재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연발화라 하는데, 자연발화는 물질이 외부 요인 없이 스스로 온도가 올라가 발화점을 넘어 연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인체 자연발화는 뚜렷한 외부 발화 원인 없이 인체가 불에 타는 현상을 일컫는데, 그럴 수가 있나? 1964년 영국. 평소 거동이 불편해 앉아서 생활했던 헬렌 코너의 부인. 어느 날 그녀의 심부름 때문에 손녀는 잠시 집을 비웠고, 돌아온 손녀가 목격한 끔찍한 광경. 할머니의 방 안은 불길에 휩싸여 연기로 가득했는데, 불에 타고 있었던 건 바로 손녀의 할머니, 헬렌 코너의 부인이었다. 소방관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2다리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려 재가 되었고, 잿가루 속에는 그녀가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만 남았을 뿐. 집안 어디에서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 신기한 점은 부인 근처에 있던 TV만 녹았을 뿐 옆에 있던 인형은 전혀 타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점은 바로 시간. 보통 인체가 연소되려면 약 2시간이 소요된다는데, 그러나 헬렌 코네이 부인은 단 6분 만에 재가 되었다. 6분이요? 6분 만에 사람이 죄가 된다. 6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렸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맞아요. 원래는 2~3시간이 걸리는데 인체가 연소가 되는데. 어떻게 6분 만에 사람의 몸이 재가 될 수 있었을까? 6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렸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맞아요. 원래는 2~3시간이 걸리는데 인체가 연소가 되는데. 어떻게 6분 만에 사람의 몸이 재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74년 미국 조지아주에는 인체 자연 발화를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재가 됐는데 다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불사조의 사나이. 그의 이름은 잭 엔젤이었다. 여행을 다니던 중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깬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데, 바로 자신의 손과 팔뚝이 새까맣게 타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는 동안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고, 정밀검진을 하던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는데, 바로 화상의 원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 때문이라는 것. 결국 잭 엔젤은 불에 탄 오른팔을 절단해야만 했고, 이 사건은 인체 자연 발화의 최초 공식 의학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자, 인체 자연 발화의 원인을 좀 더 추측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인체 자연 발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이 가능한데요. 제가 생각해 보고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가설은 심지 효과. 심지 효과요?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치. 코 가운데 있는. 맞습니다. 사람의 몸이 심지가 되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사람의 몸을 양초로 비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양초에 불을 붙이려면 심지가 없이 양초 덩어리만 있을 때는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안 붙잖아. 네.
그런 것처럼 사람 몸이 이제 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의 무언가,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천이라든가 그런 것에 연결이 되고 사람 몸의 체지방이 계속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하면 그럼 점점 저 불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죠. 야, 그러면 뭐 옷의 재질이 약간 불에 잘 붙는 그렇죠.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나마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것은 저는 심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역시 모든 사건이 다 심지 효과로 설명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만약에 누가 이와 비슷한 신비한 현상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심지 효과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거에 실제로 심지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던 뭐 호롱불 같은 그런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기름을 넣죠. 맞아요. 예전에 석유가 없을 때 무슨 기름 넣었겠습니까? 보통 무슨 뭐 고래 기름, 네. 물개 기름 이런 동물성 기름을 짜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심지를 넣어서 붙였거든요. 네. 사람 몸속에도 사실 지방질 같은 성분들이 있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엇만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현상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허. 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몸이 심지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스스로 탈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소개해드릴 가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뭐죠? 인입니다. 아, 사실 생물의 몸에서 네. 인이란 대단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럼요. 네.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생물의 몸에서 인이? 중요하다고 왜 그러던데. 중요하다고 선생님께서.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뭘 음식을 먹어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결국에 몸에서 사용될 때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아데노신 이인산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 화학 반응을 하면서 네. 사람 몸이 움직입니다. 그 물질이 항상 사람 몸속에서 연료처럼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서 언제나 계속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거 진짜로 그 정도로 모든 생물의 몸속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 항상 여러 가지 형태로 몸속에서 자꾸 바뀌면서 활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불이 잘 안 붙는 형태의 물질로 몸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뭐 불이 저절로 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다른 인화합물로 뭔가 바뀐다면 아마 거기서 불이 붙는 어떤 그런 촉발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인이 많다는 것과 네. 인이 화합물의 형태로 많다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차이가 뭐죠? 물은 불이 안 붙잖아요. 불을 끄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의 분자식은 H2O인데 H2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산소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많다는 것과 물이 많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성질이잖아요. 네. 우리 몸에 인은 많아요. 그런데 인이 그 쉽게 공기와 반응해서 불로 번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수소가 물로 존재하듯이 그렇구나. 인이 화합물로 존재하는 그 이유로 인은 아니에요. 물처럼 존재하고 있다. 예. 체내에는. 경기도의 한 주유소. 주유 중이던 남성의 몸을 순식간에 뒤덮는 화염.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그는 전신 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각국의 주유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불씨 하나 없는 곳에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을까? 그게 내 차라고 생각해봐. 너무 무서워. 이게 정전기 때문이라고? 정전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무서운데? 그 원인은 이것, 바로 정전기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전기의 위험성은 엄청나다. 주유소뿐 아니라 대형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정전기. 그래서 다빈치노트 실험실에서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현장을 재현해봤다. 야, 이런 재현을 어떻게. 와, 근데 정전기를 진짜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제 주유소를 100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주유소 모형. 최대 2만 볼트의 전압을 일으키는 스파크 발생기. 주유소를 떠다니는 기체의 주인공. 유증기를 만들어줄 휘발유도 준비 완료. 폭발 순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이 실험으로 정전기의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주유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휘발유를 넣은 기름통을 준비했다. 주유소 모형을 설치한 후 정전기를 대신할 스파크 발생기를 부착시킨 연구원들. 시간이 지날수록 주유소 모형 주위로 유증기가 발생하는데 투명 상자를 씌워 밀폐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투명 상자 내부는 유증기로 가득 찬 상황. 과연 이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파크 발생기를 연결시키자 순식간에 폭발하는 투명 상자. 주유소 모형은 눈 깜짝할 사이 엄청난 화염에 휩싸이는데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한번 관찰해봤다. 스파크가 발생하는 동시에 불꽃을 뿜어내고 상자 전체로 불길이 퍼졌다. 불이 붙은 투명 상자는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폭발 순간 최대 온도는 무려 섭씨 436도. 그렇다면 스파크가 발생되고 주유소 모형이 연소될 때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을까? 순식간이던데요. 모든 게 제가 되는 순간까지. 그렇죠. 모형이 다 타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50초.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린 투명 상자와 한 줌에 재가돼버린 주유소 모형. 도대체 정전기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인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의 순간 전압은 최대 2만 볼트. 인체에서 발생한 고전압의 정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꽃을 일으키는데 이때 주유 중 생기는 유증기가 이 불꽃과 반응하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체 자연 발화 속에 담긴 과학적 비밀은 혹시 정전기로 인한 폭발이 아니었을까? 그 여러분들 매일 갖고 다니는 항상 필수템. 휴대폰. 그렇죠. 휴대폰. 네.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의 가장 그 중요한 물질. 배터리. 배터리. 중요하죠. 이 배터리에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알칼리 금속들이 사용을 되고 네. 있거든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리튬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건데 이 알칼리 금속은 물과 만나거나 또는 가열하거나 어떤 충격을 받으면 이제 폭발을 하는 실제로 우리 많이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홍콩으로 가던 이제 비행기에서 보조 배터리가 폭발을 하면서 폭발을 당한 그 당시에 휴대를 하고 있던 그 승객은 왼쪽 팔하고 여러 군데 약간 20%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건 사고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를 이용할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겠네.
이 금속은 알칼리 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센 나트륨 금속이다. 여기에 물이 담긴 수조도 준비했다. 정말 물과 알칼리 금속이 반응하면 폭발이 일어날까? 안전한 실험을 위해 연구원이 특수 방호복을 착용한 후 실험을 진행했다. 알칼리 금속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고 공기 중 빠르게 산화돼 금속 광택을 금세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다. 실험 준비 완료! 과연 이 둘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 약 5g가량의 나트륨 금속을 수조에 넣어보았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치는 연기. 물속에서 불꽃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었다. 초고속 카메라로 관찰한 결과 나트륨 금속을 물에 넣자 연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잠시 후 불꽃을 내뿜으며 폭발이 일어났다. 이번엔 스케일을 늘려보았다. 20배나 커진 약 100g의 나트륨 금속. 과연 결과는? 넣자마자 일어나는 폭발. 주위에 불꽃이 떨어지며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한다. 뭐야? 계속 터지는데? 1차 실험보다 더 높이 치솟는 연기. 바닥에 떨어진 후에도 나트륨 금속은 계속해서 타오르는데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 나트륨 금속이 물에 닿자마자 끓기 시작하더니 화산이 폭발하듯 엄청난 불꽃이 터졌다. 강력한 폭발 때문에 수면에서도 타오르는 나트륨 금속. 화산 폭발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굉음과 함께 수조 안에 있던 물도 밖으로 솟구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험을 진행해봤다. 오, 아예 터져버렸어요. 수조가 터졌어. 나트륨 금속을 넣자마자 산산조각난 수조. 이 차 실험보다 더 강력한 폭발에 수조가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렸다. 열화상 카메라마저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순식간에 치솟는 온도.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알칼리 금속은 물과 만나면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수소 기체를 방출하고 나트륨 주위에 쌓이게 된다. 나트륨 금속은 점점 뜨거워지면서 열과 빛을 내뿜는데 이것이 바로 발열 반응이다. 이때 생긴 열이 가연성 기체인 수소와 반응해 연속적으로 불이 붙게 되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렇다면 알칼리 금속도 인체 자연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 뭐야? 저 쇼파도 저거 딱 보기에는 패브릭이나 그런 느낌인데 아무것도 탄 자국이 없네요. 그러게. 네. 뭐지? 지금 과학자분들은 어떠실까요? 지금 주변에는 뭐 전혀 뭐 아무런 이상이 네. 없고 말이죠. 이 의문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사실
김범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피하 지방이 만약에 그 심지 효과로 인해서 그 원료가 된다고 하면은 그 원료가 다 타고 나면은 불이라는 거는 탈 게 없으면 저절로 꺼지게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산불이 나면은 옮겨 불을 붙잖아요. 끄기 위해서 맞불을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맞불을 놓는 이유가 바로 탈물질을 없애는 거죠. 미리 탈물질을 없애는 건데 거기다 방 안에 어떤 바람이라든지 또 탈물질이라든지 또 기류가 없다 그러면은 불은 사실 위로는 위아래로는 잘 타는 경향이 있는데 옆으로 잘 퍼지는 경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만 딱 타고 자연스럽게 꺼졌을 가능성도 있죠, 분명히. 그렇구나. 그 심지 효과로 우리 다 합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존박 씨와 같은. 2007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서 열린 아름다운 길이라는 예술 축제. 이 축제에서는 예술가들이 아스팔트라는 캔버스를 활용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기에 사용된 재료는 오직 분필과 파스텔뿐이었다. 분필로 그린 그림은 재료의 특성상 며칠 지나지 않아 서서히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다. 그로부터 13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무것도 없었던 평범한 주차장 바닥에서 성모상이 나타난 것. 이 그림은 13년 전 축제에서 그린 그림으로 밝혀졌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 그렸던 다른 그림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성모상만이 나타났다는 사실. 성모상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주차장의 청소 담당 직원이었는데 Te planto todos los días y todos los días yo hago la limpieza y riego aquí las palmitas y todo. Entonces todos los días le echaba agüita y ahí voy y de repente se empezó a ver como los ojos primero y luego el otro y luego aquí la frente y para mí como que es un rostro, así quedó y ya todos los días le echaba y hace poquito y ya empezó y hasta que dije no, para mí la imagen de la Virgen de Guadalupe. 어머, 물로도 안 씻겼대. 13년 만에 나타난 성모 형상은 세간의 화제를 모았고 시민들은 줄지어 성지 순례에 나섰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성모상에 대한 보존 작업을 진행 중인데 수시로 자동차가 드나드는 주차장에서 13년 만에 나타난 기적 같은 그림.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화가가 사용한 그 소재가 아무래도 달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색소의 일부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어떤 이유라도 그 깊게 침착됐고요. 그러면은 표면 부분에 있는 모습은 뭐 비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졌지만 내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밑에 침착되어 있던 색소가 13년이 지나서 드러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뭐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아, 그 그림을 그린 분이 어떤 제품을 썼는지. 예. 1971년 8월 스페인 안달루시아에 위치한 벨메지 마을. 이곳에서 매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바로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 페레이라 고메즈의 집에서 의문의 형상이 발견된 것. 오. 부엌바닥에 선명히 나타난 사람의 얼굴. 정체 모를 형상에 놀란 가족들은 미스터리한 얼굴 형상을 지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급기야 부엌 바닥을 시멘트로 덮어버렸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나타난 얼굴 형상. 더욱 놀라운 것은 부엌뿐만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얼굴 형상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가족들은 부엌 바닥을 파내려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 유골들은 11세기 살해당한 기독교인들의 유해로 밝혀졌는데 과연 이 형상은 그들의 억울한 원혼이 떠오른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생긴 얼룩이었던 것일까? 이거 뭐 저도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성모 마리아처럼 얼굴이 나타나니까 더 미스터리한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딴 이유로 인해서 자꾸만 지워지지 않는 형상이 있었는데 마침 그거를 사람의 모양으로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네. 자, 그러면 절대로 저런 벽면에서 없애려고 해도 정말 잘 안 없어지는 거. 뭐죠? 곰팡이. 곰팡이는 결로에 의해서 습기가 나는 곳에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습기가 나는 한은 지워도 또 생기고 깎아내도 거기서 또 돋아나고 계속 생기거든요. 파란색 이 모양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나타난다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지금 보시면 여기 드라이기가 하나씩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아, 예. 맞아요. 이 드라이기로 이 그림을 샅샅이 훑으시면서 열기를 한번 쭉 내뿜어 보겠습니다. 말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샅샅이 훑어주시면 돼요. 따뜻한 바람. 따뜻한 바람. 따뜻한 바람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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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마르면서 나오는데 야. 우와. 과학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과학입니다. 우와. 수현 씨 아니에요? 뭐야? 이게 뭐냐고요? 이게 화학입니다. CHEMISTRY. 와우. 이것이 화학입니다. 죄송한데 겨드랑이 좀 말릴게요. 아, 역시 구석구석 깔끔하게 말리는 겁니다. 야, 이건 박수 드릴게요. 어떻게 말리는 것만으로 검은색을 없앴지? 신기한데? 이 정도로 감동하시기엔 조금 이른 느낌도 있죠. 자, 다음에 보실 것은 이 하얀색 그 캔버스인데요. 화학은 드라이기라는 뭔가 그런 기구가 필요하겠지만 물리학은 그렇게 복잡한 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다시 경쟁 구도가. 네네. 이쪽에 보시면 그 물총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두 분이 혹시 제 이름 까먹으셨습니까? 네, 이 두 분이. 장성규라고. 장성규, 예, 맞습니다. 네네네. 장도연입니다. 장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물총을 하나씩 들으시고요. 물총 하나씩. 물을 이 흰색 이 화면에다가 발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발사하면 돼요? 야, 저기는 오히려 말리고 여기는 적게 만드는. 완전 반대인데요? 색깔도 반대고 형식도 반대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자, 물리학이니까 물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오. 우와. 와, 우리다, 우리. 대박.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힘드네. 아, 이거 솔직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시험? 확실히 전기가 좀 있어야겠네요. 야, 이 정도가 최선일까요? 예, 이제 된 거. 저 준박 씨 앞머리 좀 만들어 드려야겠다. 아, 좀. 머리가 지금. 그래요. 와. 근데 뭔가 멕시코 그 성모상처럼 약간 희미하게 나타나는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물을 계속 부을수록 네. 나타난다고. 그림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네. 오, 신기한데. 바로 열이기 때문입니다. 열을. 우리가 방금 드라이기로 이렇게 열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형체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멕시코도 뜨거울 때 좀 뜨겁습니까?
뭐에 어느 날 좀 특별히 뜨거운 열기가 있는 날이 있었다. 또한 그 위치가 마침 또 아스팔트 위였죠. 아스팔트 까만색이기 때문에 열더 햇빛을 받지. 받아서 더 뜨거워지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그런 강한 열로 인해서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안 보이던 것이 다시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기하다. 우리 방금 전에 실험한 것에서는 약간 좀 특수한 그런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실험이 잘 되게 한 거거든요. 온도에 반응하는 잉크가 실제로 존재한다? 잉크가 온도에 반응한다고? 검정 잉크를 바른 캔버스에 열을 가하자 우와. 한 폭의 수채화가 맞아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기적의 발현.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일주일 전 평범한 미술 작업실. 첫 번째 실험 준비는 바로 마법처럼 사라졌다. 기적처럼 다시 나타나게 될 밑그림 그리기.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인 만큼 현대 미술 작가이자 설치 예술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현대 미술 작가님. 그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리고 장장 5시간에 걸쳐 기적의 주인공 완성. 완성된 그림은 의문의 장소로 옮겨졌는데 진짜 작업은 이제부터다. 이것은 바로 잉크의 비밀이 밝혀질 특수 인쇄 전문 업체. 이번에도 정밀한 작업을 위해 전문가가 나섰다. 먼저 특수 제작된 재판 아래에 그림을 눕히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드디어 의문의 잉크를 도포하기 시작하는데 검정 잉크가 덮이자 사라져버린 수채화. 과연 검정 잉크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시온 잉크. 시온 잉크. 시온 잉크란 영하 15도에서 영상 65도까지 온도별로 색깔이 변하는 특수 잉크인데 온도에 반응하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온도에 따라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거나 배열 방법이 달라지면서 색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는 평범한 검정색 잉크로 보이지만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투명으로 반응하면서 그림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잉크가 투명한 색깔이 되는 거구나. 다시 찾아온 작업실. 이번에도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시 한번 밑그림부터 그려보는데 계속되는 작업에 어느덧 해는 지고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도 끝이 보인다. 드디어 6시간 만에 완성된 다빈치 MC들의 수채화. 그림이 완성됐다면 이번에는 수변 잉크를 준비하자. 수변 잉크. 먼저 잉크를 골고루 섞어준 뒤 저 하얀 잉크. 그림 위로 빈틈없이 발라주는데 그런데 아무런 반응 없이 투명하게 발라지는 잉크. 과연 기적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잠시 후
놀랍게도 하얗게 건조된 잉크 뒤로 모습을 감춰버린 그림. 우와, 아예 덮였다. 그림을 사라지게 한 수변 잉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번에도 원리는 간단하다. 수변 잉크는 물에 닿으면 색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특수 잉크인데 하얀 수변 잉크의 핵심인 실리카 나노 입자가 물에 젖으면 투명하게 변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이 닿으면 색이 변해 교체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기저귀. 워터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색이 나타나는 워터북. 맞아, 이거 있어. 아이들이 좋아해. 그죠. 비 오는 날 꽃이 피는 우산도 모두 같은 원리. 그런 이유로 원래는 하얀색의 불투명 수변 잉크이지만 그 위로 물을 뿌리자 하얀색 수변 잉크가 투명으로 반응하면서 사라졌던 MC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아, 그래, 멕시코랑 비슷해요. 맵기 있고. 와. 그 물총을 쏘면 그림이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앞에 그 실리카라는 물질을 이야기했는데 실리카가 수분을 함유하게 되면 그 실리카 입자의 굴절율이 변합니다. 네. 굴절율이 변해서 물과 같아져요. 그러면 이 수채화 그림 위에 물과 실리카가 같이 있으면 물과 같은 굴절율을 갖게 되니까 그림 위에 물이 한 겹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투명해지는 거죠. 이거 굴절율의 변화로 설명을 하는 거라서 그 복잡한 화학식 그런 거 설명 그 필요 없이 복잡한 화학식 그런 거 설명 그 필요 없이 그 복잡한 화학식 그런 거 설명 그 필요 없이 복잡한 화학식 그런 거 설명 그 필요 없이 굴절률만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 화학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죠. 화학은 필요가 없다. 아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화학은 결국은 물리학으로 환원된다.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화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화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도료의 형태로 화학 물질의 형태로 잘 만들어가지고 편리하게 이렇게 그렇죠. 그것이 바로 화학의 아름다움이다. 화학의 끝나고- 베이스. 끝나고 두 분이서 와서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바닥에 어떤 그려졌던 예가 있을까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Esta técnica es bien sabido por todo el mundo, pues el gis no te dura ni 3 semanas, o sea, básicamente puede durar 3 semanas y todavía como muy apenas. Aquí la cosa es que resurge justamente después de 13 años. 하긴 멕시코는 13년 설명이 안 되는 것 동안 같아요. 더운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13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사라졌다가 13년 만에 갑자기 딱 나타났다. 요거는 미스터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방식 있잖아요. 그거로는 왜 13년 동안 안 보이다가 그러니까 13년 뒤에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났어도 비가 오거나 물이 있었으면 제가 생각하는 그 가설에 의하면 보였어요. 저는. 그럼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신비롭다는 생각은 드는데요.